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간, 자, 우리가 가짜 지문 가려내기 이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풀어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빨간 볼펜하고 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는 답을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정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업을 하면서 정답을 달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자, 등기 파트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보니까 제1장의 총칙 이래 나오죠. 그죠? 여기서 출제인이 시험에 넣을 확률은 30%입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출제를 했었어요. 그럼 1번에 등기의 효력에 보니까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죠. 그죠? 자, 여기서 등기를 마친 경우라는 것은 17시를 이야기해 본다면 접수한 때는 10시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등기 접수는 10시에 했어.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은 17시에 했어요. 그럼 17시에 기록을 하면 소급해서 10시부터 물건이 변한 걸로 본다. 지문에 매년 띄웁니다. 이번에 보니까 등기 신청은 신청 정보가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래 나오죠. 그죠? 그럼 여기서 접수한 때라는 말이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입니다. 자, 이 문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접수한 때부터 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옵니다. 그러니까 접수한 때라는 말과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라는 말은 같은 용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등기 기록 중 다른 구, 우리가 같은 구는 순위번호죠. 그죠? 다른 구는 접수번호가 되죠. 그죠? 접수번호. 자,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낸다면 4번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를 딱 잡을 때 어떻게 키를 잡냐면 구분 건물이 뜨면 해당 구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해당 구가 갑구, 을구죠.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이면 갑구하고 대지 사용권이 지상전세 임차권이면 을구입니다. 그러니까 갑구, 을구니까 구가 다르죠. 그죠? 그럼 구가 다르다면 접수번호에 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3번도 접수번호죠. 그죠? 4번도 접수번호가 되는 거예요. 5번은 작년도 기출문제죠. 결론은 사망자,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냐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5번에 이 추정력은 있잖아요. 작년도에 기출문제 출제를 했는데 결론은 추정력이 있냐 없냐죠. 그죠? 그러면 O를 외울 것이냐 X를 외울 것이냐 할 때는 X를 외우는 게 빠르겠죠. 그죠? 이 추정력은 갑골구에서 인정을 합니다.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없죠. 그죠? 이 추정력은 종국등기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가등기에서는 추정력이 없다. 여러분들 사자는 돌아가신 분이죠. 죽은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고 그 사람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세종대왕을 소유자로 추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인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 근데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은 그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고 다시 전세를 줄 수 있냐냐 이 소리입니다. 그거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수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되냐 안 되냐, 그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효이다, 이렇게 접근을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등기부네요. 그죠? 좌측에서 배웠던 것은 제1장이고 지금부터는 제2장입니다. 2장에서는 한 문제를 출제를 할 수 있어요. 큰 타이틀은 등기부, 등기소, 등기관 이렇게 나오죠. 1번에 보니까 대법원장은 등기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가지를 딱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등기사무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등기사무의 정직권자는 대법원장이다. 등기관의 지정권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다. 우리가 관할 등기소 지정권자는 상급법원의 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이번에 보니까 표시번호는 갑골구의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갑골구에는 순위번호죠. 그죠? 그래서 표시번호라는 말은 표제부에서 사용하는 말이지 갑골구에서는 사용하는 말이 아니죠. 3번에 보니까 아파트에 일동의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 있죠. 전유 부분에는 갑구, 을구, 만이라면 X죠. 그죠? X. 여기에 뭐가 빠졌느냐? 표제부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일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에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자, 이렇게 볼게요. 4번에 보니까, 등기한 건물이 구분 건물의 등기관은 여기에 1동이 있죠. 그죠? 그러면 4번하고 5번의 차이가 뭐냐면은 4번은 1동을 묻고 있고 5번은 전유 부분을 묻고 있죠. 그러면 1동과 전유 부분의 차이가 뭐냐? 자, 여기에 보니까 소재, 지번, 건물의 명칭, 건물의 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5번에 전유 부분은 건물의 번호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 지번, 명칭은 1동에는 들어가지만 전유 부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하고 7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할 때 6번하고 7번은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6번, 7번은 장부의 보존이죠. 그죠? 보존. 그럼 여기 보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가 있고 폐쇄 등기부가 있죠. 그죠? 그럼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영구 보존한다 이러면 X가 되죠. 그죠? 신청 정보, 첨부 정보는 5년 보존이죠. 영구 보존이 아니죠. 그러면 폐쇄 등기 기록은 영구 보존한다 5가 되죠. 그죠? 결론은 등기부는 영원히 보존합니다.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는 5년 보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은 반출을 묻는 겁니다. 반출. 그럼 여기에 등기 신청 정보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압수하는 경우에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자, 키는 이거죠. 등기부가 있고 또 우리가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가 있죠. 등기부는 전쟁 천재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반출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람 발급인데 이거는 이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죠. 여기서 키가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은 출제위원이 등기 기록을 묻는지 등기 기록에 부속 서류를 묻는지 이 차이죠. 그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럼 여기에 등기 기록은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X가
되죠. 그죠?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등기 기록의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된다. 발급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가볼게요. 폐쇄한 등기 기록은, 이게 폐쇄한 등기 기록은 등기사항에 열람은 가능하지만 발급은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죠. 그죠? 폐쇄 등기 기록도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등기 기록이니까 누구나 열람 발급이 돼요. 단, 이 폐쇄 등기 기록은 전부 증명서가 있고 일부 증명서가 있거든. 전부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증명서는 발급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3번에 보니까 매매 목록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하여 발급한다. 오죠. 그죠? 다른 말로 말하면 도면,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매매 목록은 함께 신청한다는 뜻의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증명서에 발급을 해주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제 3장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1장, 2장은 가볍게 넘겨도 돼요. 그런데 이제 3장부터는 등기 절차 총론이거든.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3장, 4장에서 주로 출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3장에 관공서 촉탁이죠. 그죠? 작년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키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우편으로 등기할 수 없어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이번에 관공서가 경매로 인한 소유권을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부와 대장상의 부동산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등기 촉탁을 수리할 수 있냐 없냐 있다죠. 그죠? 작년도는 여기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없다 이래 됐어요. 정리를 하면은 등기부와 대장은 일체해야 됩니다. 일체한다는데 불일치하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나 관공서는 불일체도 등기해준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3번에 관공서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등기 명인 표시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잘못되어 있더라, 주소가 잘못되어 있더라, 이런 거는 관공서가 대위 등기해 줄 수 있냐? 있어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명, 주소를 고친다고 해서 불이익받는 자는 없습니다. 다 등기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을 보니까, 자, 요래 나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죠. 그죠? 없다. 키를 잡을 때 관공서는 인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죠. 그죠? 등기필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관공서가 촉탁할 수 있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죠. 그죠? 있다. 여러분들 촉탁이라는 말은 관공서의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촉탁입니다. 일반인의 지위에서 등기를 하는 것은 신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예를 들었죠. 우리 아버지가 짜장면집 사장이다. 아버지가 짜장면집 사장입니다. 그럼 돈 내고 먹어도 돼요. 공짜로 먹어도 돼요.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 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공매라는 거는 매각이죠. 그죠? 그러면 매각 받은 사람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권리 이전의 등기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관공서 촉탁에 의해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어렵다고 하는 의무자와 권리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등기는 당사자 신청주의가 원칙이에요. 이 당사자 신청이라는 게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입니다.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고 권리자가 있죠. 그죠? 단독신청에는 권리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공동신청에서 시험에 낼 때는 권리자, 의무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1번에 보니까 갑이 을로부터 소유에 관해서 을이 갑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내세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 의무자는 이랬죠. 갑이 의무자죠. 그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수업을 할 때는 갑, 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을, 갑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1번이 을입니다. 을. 그러면 이 2번의 소유권이 되니 무효다, 무효.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걸 지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권리자, 을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아, 여기 표현이 잘못됐네요.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갑이 등기 의무자. 저는 항상 수업 시간에 갑을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을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의 등기가 말소가 되니까 갑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보니까 을 명의의 저당권을 말소한다 일어났죠. 그럼 이때는 이제 바로 되어졌네요. 갑 을이죠. 그죠?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갑이 의무자, 을이 권리자죠. 이 갑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죠. 그죠?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 그런데 채무 변제했어요. 그럼 이거 말소하죠. 그죠? 그러면 을이 의무자, 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갑으로부터 을로의 소유가 된 후에 을의 등기가 말소된 상태에서 을이 자기 명의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음을 내세워 말소 회복 등기를 하죠. 그러면 결론은 누구께 불법 말소됐냐? 을. 그럼 누구께 회복이 되느냐? 을. 그럼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매매했어요. 이거는 소유권 이전이지, 이전. 그런데 3번에서 2번 소유권을 말소했다. 이 말. 그럼 이 2번 소유권이 불법하게 잘못 말소가 된 거예요. 잘못 말소가 됐으니까 을이 말소 회복 등기를 하거든. 그러면 2번에 을이 오겠죠. 그럼 을이 권리자, 갑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갑 소유 등기된 토지의 을 명의의 건저당을 병에게 이전. 이거는 쉬운 거네요. 그죠? 갑, 을, 병이죠. 그러면 자,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줬죠. 그럼 을의 명의로 저당권이 되어 있는데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니까 1에 1 병이 되겠죠. 그럼 을이 의무자, 병이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자,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을에게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생기게 되는 게 갑이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임을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키를 잡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1번의 소유자 갑, 2번의 소유자 을, 3번의 소유자 병, 등기가 이제 이렇게 병에게까지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게 원인 무효다. 그러면 이게 무효라면 이것도 자동으로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갑이 자 무효이니까 말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말소를 할 때는 밑에서부터 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부터 쳐 올라간다 이러면은 4번에서 3번을
말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제 쉬운 거네요. 그죠? 갑을 병으로 매도돼서나 등기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을을 대위했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느냐? 을이죠. 그죠? 을. 그러면 을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된다. 그림으로 만약에 그려본다면은 갑을 병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자, 이때 등기가 소유자가 갑이거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고 을하고 병하고 매매를 했어. 이때 을이 이 등기를 안 받아와. 그럼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합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되느냐? 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뭐냐 이러면은 이걸 출제위원이 여러분들이 문자로 내거든. 만약에 그림으로 그렸다면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자로 내기 때문에 그 문자에 적응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강제 신청이네요. 그죠? 이 강제 신청에 처음에 보니까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X죠. X.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이죠. 그죠? 계약을 체결한 날.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은 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제가 연결을 시키면 이렇게 해볼게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등기 해라. 이 말. 그럼 위에 거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할 수 있는 날부터 60일이죠. 그죠? 60일. 그걸 정리해 두셔야 돼요. 2번하고 3번은 간단하죠. 그죠? 여러분 여기에 정려죠. 정려는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X가 되는 겁니다. 3번은 매도죠. 매도는 매매죠. 그죠?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이죠. 그러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그래서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의 적격이에요. 이 등기 신청의 적격은 쉬운 거라. 그런데 시험에는 2년에 한 번씩 출제를 합니다. 궁극적인 시험 문제의 답은 등기 신청 적격자이냐 아니냐죠. 그죠? 그럼 처음에 농업협동조합은 자, 합유로 등기하여야 한다. X죠. 그죠? X. 여러분들 농업협동조합이 있고 민법상 조합이 있죠. 농업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여러분들 우리들 주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있죠. 이런 거는 이름이 조합이지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이니까 법인으로 등기를 하지 합유로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민법상 조합은 계약의 일종이죠. 그죠? 따라서 조합 명의로는 등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합원 전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죠. 이 전원 명의가 합유죠. 그죠?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합유로 등기를 하고 특별법상 조합은 법인으로 등기를 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죠. 그죠? 시도, 시군구는 당연히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4번으로 갈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키가 뭐냐 할 때 동이 나오죠. 이 동 옆에다가 마을회관이라고 썼어요. 마을회관. 시골에 가면은 마을회관이 있죠. 그 마을회관은 마을의 공동
재산입니다. 그런데 마을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마을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해서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을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마을 주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결성하면 마을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봅니다. 공동신청과 단독신청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그럼 공동신청에서는 의무자와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고 단독신청은 권리자 혼자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다음 보기에서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을 이렇게밖에 출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처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죠. 당연히 단독 신청이죠. 그럼 보존 등기가 단독이라면 보존 등기의 말소도 당연히 단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전한권 이렇게 나왔죠. 그럼 옆에다가 계약이라고 썼어요. 그죠? 계약이니까 공동 신청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계약입니다. 계약.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말 속에는 청약자, 성약자, 상대방이 있죠. 그럼 계약이면 공동입니다. 계약 아니면 단독입니다. 그러면 건전한권은 계약이기 때문에 공동이에요. 여기에 법인의 합병이 일어났죠. 이게 187조입니다. 모르시겠거든. 상속이라고 써놔놓으세요. 여러분들 상속이 187조죠.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 법인의 합병도 상속하고 똑같아요. 합병 설립만 딱 해버리면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합니다.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한다는 것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단독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 유정이 나 있죠. 자, 유정은 공동신청이죠.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독 신청과 공동 신청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계약이면 공동, 계약 아니면 단독. 그러나 예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계약이 아니면서 공동인 두 개가 있어요. 그게 유정이죠. 유정. 유정은 계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신청이죠. 두 번째는 진정명의 회복이죠. 진정명의 회복은 계약 아니죠. 그죠? 그래도 공동신청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답이 나와 있죠. 그죠? 뭐라고 했냐?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다. 그러면 자,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키는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입니다. 그럼 소재불명이면 공시 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6번, 7번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6번이 뭐냐면 수용이죠. 수용. 그럼 수용을 하면 그 부동산 외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했죠. 모든 권리는 소멸했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죠? 그럼 여기에 다 수용을 하면은 그 부동산 위에 있는 건전한 권은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럼 정리를 다시 하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단독,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의 말소는 공동, 수용을 하면 그 부동산 위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하니까 그 수용되는 부동산에 존재하는 각종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죠. 그죠? 직권으로 말소. 자, 그다음에 7번에 여러분들 말소 등기 신청 시 이게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락이 있는 경우 제3자 있죠. 이게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 그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죠. 여러분들 이걸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린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갑, 을, 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그러면 1번에 전세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 을이 전세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죠. 이게 1의 1입니다. 전세의 저당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그림은 1번은 갑하고 을하고 맺은 거예요. 자, 전세의 저당은 을하고 병하고 맺은 겁니다. 이때 전세 기간이 끝났어. 끝났다면은 이걸 말소를 해야 되죠.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버리죠. 이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 할 때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승낙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말소할 수 없어요. 그럼 만약 승낙서가 갔다면 1번 전세권 말소했죠. 그러면 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적 부기등기는 말소 안 해도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그러면 키를 딱 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여러분들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 이렇게 나왔죠. 등기명인의 표시라는 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말하면 개명하는 거죠. 개명은 당연히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개명하는 거는 계약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성소환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환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패소한 자 있죠. 패소한 자가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없죠. 그죠? 없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이래합니다. 소송에서는 성소한 자는 등기할 수 있다. 패소한 자는 등기할 수 없다. 원고는 등기할 수 있다. 피고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외 하나 있죠.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187조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니까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 피고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패소한 자는 안 돼, 피고는 안 돼.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3번도 답을 딱 정리하세요. 채권자가 얻은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냐?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판결서를 가지고 채무자도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면은, 자, 여기에서 4번으로 갔네요. 그죠? 자, 판결서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자, 4번에는 판결서를 가지고 10년이 경과해서 그럼 등기할 수 뭐냐? 있다. 여러분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판결서 받았죠? 그럼 10년 있다가 해도 되고 100년 있다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에 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졸업장도 가지고 가고 졸업증명서도 가지고 가야 돼. 다른 표현으로 판결을 받아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당연히 판결서는 들고 가야지. 맞죠? 그 다음에 이 판결이 확정됐다는 확정증명서도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할 수는 뭐다? 없다. 여러분들 판결은 확정된 판결을 가지고 가야 되죠. 아직 판결이 확정이 안 됐다면 그거 가지고는 등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에 보니까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가 제공을 합니다. 권리자가 제공하는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한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이라는 말이 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종중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종중, 문중, 동창회, 장학회, 향후회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법인 아닌 사단, 재단입니다. 그러면 1번에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한다. 자, 여기서 키는 명의라는 말은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종중이 있다. 어성김씨 종친회가 있다면 어성김씨 종친회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럼 종친회 회장이 있겠지. 그분은 대표자겠죠. 대표자. 그러면 어성김씨 종친회 부동산 소유권은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지 종친회 회장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명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는 거는 사람이 와야 되겠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에서 부동산 할 때, 자, 보세요. 대표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등기를 신청한다. X죠. 그죠? 의무자 권리자는 대표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죠? 비법인이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명의인이라는 말하고 자 의무자 권리자라는 말하고 신청인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딱 가져가면 돼요. 명의인은 비법인이 명의인입니다. 의무자 권리자는 비법인이 의무자 권리자입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되는 겁니다. 저 세 개의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3번에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을 올립니다. 올리니까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고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신청정보에 첨부를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정관이나 규약이 있죠. 그죠? 첨부 정보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법인 아닌 사단은 단체죠. 단체니까 당연히 회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칙이 정관이나 규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5번하고 6번을 묶어본다면 답은 이겁니다. 결론은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제출하느냐 권리자일 때 제출하느냐 이 말입니다. 의무자입니다. 여러분들 서류는 전부 다 의무자가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낼 때 총회 결의서는 권리자일 때 제출한다면 X, 의무자일 때 제출한다면 O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문구를 잘 읽어봐야 돼요. A 명의의 부동산을 A와 B가 매매했죠. 그러면 A 명의의 부동산을 A와 B가 매매했으니까 A는 매도인이고 매도인은 의무자잖아요. 의무자니까 총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거죠. 그죠? 총회 결의서를 제출해야 돼. A 명의의 부동산을 B에게 매매를 했다면 A는 매도인 의무자입니다. 의무자. 그러니까 총회 결의서를 첨부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제3자의 완 등기네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당사자가 있다면 제3자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 때 부부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부죠. 이게 당사자입니다. 그럼 부부 싸움을 하니까 옆집에서 말리러 오죠. 그 사람이 제3자입니다. 다른 말로 부부죠. 이 부부를 법률로 말하면 의무자와 권리자입니다. 그럼 의무자와 권리자를 제외한 사람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에 보니까 갑과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한 경우에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공동으로 병명의의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옆에다가 포괄 성계인이죠. 그죠? 이 말을 가장 쉽게 말하면 갑하고 을하고 매매할 때 매수인 을이 사망을 해버렸죠. 그럼 사망을 했다면 을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그럼 을의 자식이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속 등기가 있고 상속인에 관한 등기가 있어요. 포괄성계, 이 포괄성계가 상속입니다. 상속. 그럼 포괄성계인은 상속인입니다. 상속인. 그러면 상속과 상속인의 차이가 뭐냐? 상속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식에게 등기가 넘어오는 게 상속이에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는 거는 아버지가 매매했어.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자식이 대신 등기해야 되겠죠. 반대로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다면 을이 매수인입니다. 근데 을이 매매대금 줬어. 근데 등기를 아직 안 받아봤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을의 자식이 상속인이죠. 등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매도인 갑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이게 키입니다. 생략하고 등기하는 거예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보면 이런 논리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졌어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아서, 근데 등기는 아직 안 넘겨줬어. 그러면 갑이 매매 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갑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갑의 자식 병이 있죠. 그죠? 병. 상속 등기를 거치고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가느냐?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이거는 등기부죠. 그럼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갑, 등기부상의 권리자는 을이죠. 그죠? 우리가 갑을 비상속인입니다. 그러면 등기가 이렇게 넘어간다면 갑하고 을하고 등기를 해야 되는데 갑은 죽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 갑의 자식이 오는 거예요. 이때 신청서에는 자식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자로 말하면 등기 기록상의 등기 의무자는 비상속인, 신청 정보상의 등기 의무자는 상속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키는 상속 등기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에 자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죠? 자 3번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나죠.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 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 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채권자 대위 신청은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 필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갑을병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매 갑에게 경우 정은 일어났죠. 정은 을과 병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죠. 이걸 우리가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채권자 병이 등기 안 하면 병의 채권자 정이 병을 대신해서 등기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채권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갑이 그 소유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한 경우 을은 갑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는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그죠? 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은
민법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등기에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얼마든지 허용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제3자 등기를 배운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대위 신청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요거를 한번 보고 잠시 쉬도록 하죠. 그죠? 대위 신청이 일어날 때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멸실된 건물의 소유자인 등기 멸실 1개월에 멸실하며 건물의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 땅 주인은 갑입니다. 건물 주인은 을입니다. 을.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어요. 그러면 건물 주인 을이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안 하면 땅 주인을 우리가 대지 소유자 갑이 을을 대신해서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키는 표시에 관한 등기냐 권리에 관한 등기냐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 힌트를 어디서 찾느냐 이러면 구분 건물에서 힌트를 찾으세요. 구분 건물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여러분들 표제부를 배우느냐 갑굴구를 배우느냐 표제부를 배웁니다. 아파트는 갑굴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표제부가 부동산 표시죠. 그게 표시에 관한 등기예요. 그러면 갑굴구는 권리에 관한 등기잖아요. 그럼 이걸 가장 쉽게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볼게요. 만약에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은 비구분 건물이에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아가 5층을 올린 거예요. 그럼 5층을 올려가지고 이 2층, 3층, 4층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할 수 있냐 없냐 이 소리입니다. 있다. 그러면 5층을 올리기 전에는 비구분 건물이었는데 5층을 올려버리면 구분 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1동이 있어야 되고 전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1호를 분양받았다면 201호 소유자는 소유권 벌어등기를 해야 되거든.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성질상 1동의 표제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1호의 표제부 갑구 을구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01호 소유권 벌어넣기 하는 사람이 요 101동, 요 1동 있죠. 이 동의 표제부 등기도 같이 신청한다. 이 말. 요게 동시 신청입니다. 그러면 201호가 표제부를 1동의 표제부를 만들어 놨죠. 그러면 나머지 여기 3층, 4층, 5층이 나중에 분양받아가 소유권 벌어넣기 할 때 이 표제부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쓴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위 신청해 준 거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여기에 대지권의 변경이 나오죠. 그러면 2번, 3번을 딱 묶어 두시면은 집합건물이라는 말이 딱 나오면 표제부를 배우고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그러면 대표자 혼자가 가서 다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대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대지권의 변경은 만약에 대지권이 지상권이다. 그럼 이 대지권이 지상권에서 소유권으로 바뀔 수 있느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대지권 변경 등기는 주민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대위 신청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방문 신청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